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이번에는 핫 재료 유망주 시간인데요. 자 화면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우리 오늘 파트너분들께서 이 종목 좀 중기도 괜찮은데 단기도 이런 재료가 있어요 하는 종목들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서 지분 다툼에 편승하자라고 적어주셨고요. 네, 자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는 레이저 3편입니다 하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스마트폰 플러스 OLED 하고 적어주셨는데요. 자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플러스 OLED 이녹스 첨단 소재, 자 레이저 3편 이오테크닉스, 자 지분 다툼에 편승하자 한진. 자 어쨌든 제가 중기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단기 좀 재료 있는 기업을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단기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3편 이오테크닉스 단기 재료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제가 이제 기존에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을 계속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시간에 필옵틱스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또 레이저 장비를 기반으로 한 APS 홀딩스 그것도 잘 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레이저 장비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 또한 레이저 기반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레이저가 중요한 기술이 되어 가는데 그 삼성의 그 공정의 큰 변화 중에 EUV로 전환시킨 건 전공정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후공정에서 삼성이 선택한 것이 이제 PLP라는 것인데요. 다 계속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 PLP에 대해서 좀 이따 네네. 조금 이따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 레이저 관련주 최근에 필옵틱스나 APS 홀딩스 이 소개해 주신 기업들 최근 흐름 아주 좋습니다. 오늘 3편으로 이오테크닉스 상당히 좀 덜 오른 기업을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은 기분 들지만 원래 앞에 선택한 잘 가는 것들이 원래 더 잘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다른 소재가 있어요. 네, 기존의 알겠습니다. 것들과 다르게. 예. 관련된 내용들 잠시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OLED, 이오테크닉스. 자 어쨌든 단기 좀 제로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과거에서부터 이제 기대치는 많았었는데 주가는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좀 소외를 많이 받았었죠.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계속 있었었고요. 기대에 비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속도가 좀 다소 좀 둔했었던 흐름들이 있어서 좀 다른 관련된 소재 업종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약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스마트폰 쪽은 FPCB 관련된 소재 쪽에 관련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흐름이고 가장 시장에서 기대가 많았었던 문제 이제 OLED 관련된 소재 쪽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일단 주가 흐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만만한 주가, 별 부담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상세한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 다툼의 편승하고 한진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떤 단기적인 부분에서 내용일까요? 네. 제일 또 이렇게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지분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실상으로는 대한항공은 잘 안 가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항공주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한진과의 지분 싸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한진 쪽을 보고 있는 그 강성부 대표나 아니면 그쪽 KCGI 이쪽 그 펀드 쪽에서는요. 한진에 대한 구조만 잘 이렇게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아직도 이 낙후된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구조조정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각각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 한진도 편승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분 파트너 선정해 주신 종목들 자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듣기 전에 최근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 성적표부터 먼저 확인을 쭉 하고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락 파트너입니다. SNS텍 100%가 넘어선 것 같고요. 자 테스나도 참 기억이 되는데 이것도 거의 사실은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PNT인데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증권사에서 지금 매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자, 네 번째 P&E 솔루션도 아주 뭐 급등세 펼쳐지고 있죠. 앞서 얘기하셨던 APS 홀딩스도 딱 저점에서 소개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자, 필옵틱스 레이저 장비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뭐 일단 2차 전지 쪽 관련된 또 수주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움직임들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동아기업이라는 회사도 소개해 주시고 뭐 좀 잘 가고 있죠. 뭐 시장이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소개해 주신 기업들마다 아주 흐름 좋습니다. 삼화전기도 이것도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소개해 주신 날 대비 16%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자, 삼화 요까지 보도록 하죠. 요 외에도 뭐 종목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은 하도 많아서 일단 요까지만 먼저 봅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도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그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공정에서 삼성은 EUV로 변환을 시켰고 후공정에서 삼성이 TSMC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애플 거도 뺏겼지, 퀄컴 거도 뺏겼지. 아무튼 TSMC한테 계속 뺏기는 그 상황. 삼성이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패키징에서 문제가 있었다. TSMC는 WLP, 그러니까 삼성은 여전히 본딩 와이어나 솔더볼과 같은 옛날 방식의 패키징을 구사하려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TSMC는 패키징에서 WLP 기술을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패널을 붙이는 방식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것들 대비해 가지고 삼성 대비해서 많은 수주를 따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WLP를 작년부터 이제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차세대로 진행하는 게 PLP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아니라 패널과 패널을 붙이는 그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삼성이 이거를 진행하면서 봉착하게 된 문제는 발열 문제입니다. 이게 패널 대 패널을 계속 붙여가지고 이제 반도체들끼리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뭉탱이란 말이죠. 뭉탱이랑 섞이다 보니까 열이 가해지는 겁니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레이저를 뚫기 시작한 거예요. 이오 테크닉스가 바로 이제 어날링이라고 해가지고 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LP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레이저 장비 수주를 계속 따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은 잘 찍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검증받은 업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 어날링 기술, 그러니까 군형을 뚫어가지고 TSV라는 선을 연결하는 건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가 가장 유력한 업체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디스플레이도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레이저로 자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전공정에서도 식각에서 레이저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커팅할 때 레이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레이저 기술은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그 산업의 영역이 점진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장비 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레이저 쪽 최근에 뭐 이 시간을 통해서는 APS 홀딩스나 필옵틱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오 테크닉스까지 추가해서 레이저 3편입니다 하고 레이저 장비 쪽 특히 주목하자라는 의견 한 번 더 보태주셨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의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 전에 최근 성적표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학수 대표님은 합류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막 콘덴서 소개하신 이후에 지금 아주 뭐 추세진 흐름들 타고 있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딱 움직이기 전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YJ 게임즈도 흐름들 최근에 소개해 주시고 좋은 흐름들 지금 타고 있고요. 자, 오늘 한진도 과연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을지 한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한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지분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비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 KCGI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진 그룹에 대한 부분의 이 변화 그리고 구조에 대한 부분을 바꿔서 지배 구조에 대한 것들 좀 획일화시키고 좀 새롭게 만들어서 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라는 게 이제 그쪽의 요구죠. 여기에 이제 함께하는 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KCGI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반도건설 계열 이쪽이 지금 한진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 32%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조원태 지금 한진 회장 쪽이 갖고 있는 게 33%. 거의 빅뱅에 대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분 싸움에서
뭔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치더라도 구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은 낙후되어 있는 지배 구조에 대한 것들이 그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이 부분에서 경영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한진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진 같은 경우에는 육상 운송도 하고요. 항만 하역 뭐 이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택배 시장이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요. 택배 시장이 굉장히 더 커졌어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운송 관련돼 있는 산업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그러니까 영업을 해가고 있는 이 구조에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가격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도 한진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밀어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조민규 파트너께 준비해 주신 이녹 첨단 소재. 자 역시 듣기 전에 성적표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도 IT 2차 전지 관련주를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거의 뜨기 전날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PNE 솔루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주 추세적인 흐름을 타고 있죠. 이노와이어리스 통신 장비주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고요. TCK 이쪽도 또 IT입니다. 네, 좀 쉬는 것 같더니만 최근에 아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가 인상적이에요. 딱 얘기하시고 잠깐 시장이 우한 폐렴 때문에 흔들렸다가 뭐 빠지더니만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아주 추세적으로 좀 잘 가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이녹 첨단 소재도 사실 워낙 안전한 꾸역꾸역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흐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지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주식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익히 들어보셨던 기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대에 비해서 주가는 조금 이렇게 지루한 흐름들을 좀 많이 보였었죠. 지금도 여전히 조금 이렇게 낮은 가격권에서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성이 있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좀 시장 기대치보다는 계속 좀 지연됐었던 OLED 관련된 쪽이 이제 서서히 매출로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뭐 폴더블이라던가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저적인 효과에 있어서 어떤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견조한 실적을 많이 발생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그 밑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좀 탑재했었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좀 더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 IT 관련된 뭐 부품이나 소재나 뭐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있었었지만 주가가 그동안에 좀 보여주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